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인테리어 정말 사랑했지만 지금은 살짝 직업적인 사춘기가 와 있는 PD 건축기라고 하고요. 앞으로 제 지인들 몇몇과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보를 받아서 건축 인테리어 이야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냥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그 이야기 전에 첫 영상으로 뭘 올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건축 인테리어 쪽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원룸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배치에 대한 생각들,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그 원칙들이 제 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건축가가 각자의 작업물에는 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원칙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한 원룸 가구 배치 원칙을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들, 사용 안 하는 기구들 일단 다 버리세요. 다 일단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버리세요. 몇 년 동안 안 썼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사용할 일 없다는 거거든요. 창고가 있으시면 넣어두시고 그런 거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눠주신 거나 요즘 중고거 랩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다 올리세요. 버리는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면 나눔하시면 금방금방 정리되고요. 한 번도 안 써신 분들은 쉽거든요.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나눔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실 거예요. 금방금방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버리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두 번째 원칙은 원룸같이 좁은 집에서는 가구는 2개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룸은 공간이 좁아서 하나의 가구가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해요. 침대로 예를 들면 접으면 소파가 되는 침대나 침대 하부에 보관을 많이 할 수 있는 벙커 침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책이 엄청 많았어요. 전에 살던 집은 현재 집보다는 비교적 커서 제가 이게 많은 책들을 수용하는 게 가능했지만 또 건축 책들이 비싼 책들이 많아서 또 버릴 만큼 버려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납을 위해서 침대 하부에 보관이 많이 되는 벙커 침대를 구매를 했어요. 이러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은 최대한 낮은 가구들을 사용하면서 일부 필요한 곳에는 높은 가구를 사용하자 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건축을 해서 그런지 집이 하나의 도시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에서 건물들이 낮으면 경관이 아늑해 보이고 시야가 트이지만 높은 밀도가 필요한 지역에는 높은 건물도 허용을 하잖아요. 그걸 집이라는 공간에 적용을 해본다면 침대나 책상, 선반 같은 것들이 높이가 낮은 것들로 쓰면 천장이 낮은 한국의 주거에서는 시야가 좀 트여 보여요. 그렇다고 모든 가구를 낮은 가구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보관을 해야 하는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높은 가구를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서양의 집 사진을 사례로 가져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제가 친구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잠깐 묵었던 기숙사 사진인데요. 천장 마감과 벽 마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가구는 벙커 침대나 수납장들이 바닥부터 끝까지 가는 것들도 많았고 일단 집이 같은 경우라도 한국 집들보다는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커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이고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건축 유학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본 90% 이상 집이 내부에는 마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에는 가격적인 문제나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화적 관성도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벽지 문화라서 천장을 콘크리트 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게 비위생적이라 생각을 해서 주거 공간에는 꼭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높은 가구들보다는 낮은 가구를 사용했을 때 한국 주거에서는 공간적으로 확장돼 보여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원칙은 기존 가구들은 최대한 활용하라예요. 가구는 기본적으로 비싸서 하나를 새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 가구를 활용하는 게 저는 잘 어울린다면 집의 분위기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가구들 분해해서 다르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좀 앤틱한 분위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색이 바랜 낡은 가구를 집에 원하는 색하고 잘 어울리도록 페인트 칠을 하면 좀 더 앤틱한 분위기를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칠했다가 원상 복구가 가능한 페인트들도 많이 나오니까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거예요. 건축가로 미디어에 많이 출연하신 유현준 교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공간을 꾸미고 규칙을 부여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을 했었거든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청년들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했던 사진만 보고 그 공간을 되게 따라하기 바쁘잖아요. 물론 사진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는 가장 좋죠. 실제로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참고하고요. 근데 그 사진의 분위기에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작정 똑같은 제품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의 집의 형태, 향, 취향 등이 다 다른데 막상 주문을 해보니까 그 사진에서의 느낌은 우리 집에 적용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다른 가구를 사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공간을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계기로 개인의 성격하고 취향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방을 배치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가장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가 긴 세장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방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꿈이 집에 영화관을 두는 거였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미니 빔 프로젝터를 하나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에 살던 집들은 구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불가능해서 못했는데 이번 집은 어떤 식으로든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빔 프로젝터 배치 전에 우선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책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집의 구조가 이 창 쪽이 살짝 틀린 곳이더라고요. 이게 이쪽 틀린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건물 배관이 지나가는 PS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뾰족하게 튀어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많은 책들은 제가 말했던 원칙 중 하나처럼 낮은 배치를 하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낮게 배치를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했었어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해서 그럼 이 선반의 반대되는 부분에 침대를 배치하면서 그 침대를 좀 높은 침대를 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침대 하부에는 그 많은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벙커 침대가 되고 선반 위를 이렇게 미니 빔 프로젝터를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이게 앉거나, 침대는 소파의 기능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잘 수 있는 침대 역할도 할 수 있어서 2가지 역할을 하면서 선반 위를 빔 프로젝터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원칙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많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상을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상을 집에서 작업하기 쉽게 책상을 창 쪽에 배치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창가에 책상을 두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창 밖을 볼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책상의 일부는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빔 프로젝터를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을 함께 두면서 책의 보관이나 제가 원했던 빔 프로젝터 보는 거나 작업 시에 창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이 책상 자체가 길기 때문에 2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상세하게 재질까지 입혀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영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원룸 배치에 대한 원칙들, 그걸 어떻게 적용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물론 제가 말한 원칙들도 그렇고 저 말고도 다른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본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들로 공간을 꾸미시고 나에 대해서 좀 되게 제대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원칙들이 앞으로 유튜브 올리면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 밖에 가구 배치에 대한 궁금증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 너무 노답이다, 야 너 배치 좀 해봐라, 이런 거는 제가 아래 인스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DM 해주시면, 저희가 측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비대면으로 배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네, 이상 건충기였습니다.